지난 시간에 우리 파동 배웠다.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자. 파동은 에너지의 전달 형태라고 했다.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 탄성파의 경우, 매질은 제자리에서 주기운동만 하고 파동만 진행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운동 방향을 가지고 횡파와 종파로 나눴다는 거 기억하고, 참고적으로 매질이 있다 탄성파, 없다 전자기파로 구분도 했었어. 파동을 그래프적 해석으로 보면 세로축은 무조건 변위, 매질의 진동 폭에 해당되는, 진폭에 해당되는 변이고, 가로축이 시간일 때는 뭐를 알 수 있고 주기를 알 수 있고, 왼발 오른발 기억나지? 길이일 때는 파장을 알 수 있었다. 주기를 알면 진동수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주기는 1의 반복 시간이지만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몇 회 반복하느냐야. 그래서 진동수 곱하기 주기는 항상 1이 나왔다는 사실. 파동의 속력은 파장을 주기로 나눈 값인데, 여기서 주기분의 1이란 진동수와 같으므로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정의를 했어. 이때 진동수는 파원에서 결정이 되며, 아무리 파원에서 멀어지더라도 진동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알겠지? 자, 첫 번째 파동성으로 우리는 이걸 봤는데, 바로 굴절을 봤어. 굴절.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게 굴절. 굴절은 딴 거 필요 없이, 그게 입사각이 됐든 굴절각이 됐든 간에, 봐요. 굴절이란 각도가 나왔을 때 그 크기가 크다면 속도도 빠르다는 걸 알아두고, 알겠죠? 파동의 속도, 속력이라고 해줄게. 얘는 또 없네. 속력이라고 해봐. 속력. 파동의 속력은 뭐 곱하기 뭐니? 파장 곱하기 진동수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얘가 빠르면 뭐가 커져야 되니? 파장이 같이 커져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신을 잘 풀려면 굴절률도 알아야 되거든. 상대적으로 굴절률은 상대값이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상대적으로 굴절이 각도가 크면 굴절률이 작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거 상대값이야. 이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에 해당되는데, 얘는 요런 거. 요건 좀 어려운 얘기. 그랬을 때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굴절의 법칙은 매질 1과 매질 2로 놓았을 때 둘에 무슨 차이가 생겼을 때, 속력차가 나타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 굴절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선을 그을 때, 자, 이런 걸 입사파라고 하죠. 이걸 굴절파라고 합니다. 그때 얘가 매질이 똑같았다면 그냥 직진을 했을 거야. 근데 매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각도가 꺾였죠. 이 각을,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을 무슨 각? 입사각이라 했고, 굴절파와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을 무슨 각? 굴절각이라 했는데 둘 다 각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파동의 굴절 모습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어떻다? 속력이 크다. 자, 이런 굴절의 정도를 상대 굴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그래서 자, 이렇게 놓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입사한다? 1에서 2로 입사할 때, 잘 봐요. 이게 사인 값이에요. 사인 i분의 사인 세타 값. 이게 스넬의 법칙이다. 아무래도 사인은 각도가 크면 값이 커 있겠죠? 1보다 큰 값이 나온다고. 1보다 크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는 거야. 이해 갔니?
상대 굴절률이 만약에 1보다 이렇게 컸다. 이것은 어디라고? 속력이 빠른 곳에서 속력이 느린 곳으로 굴절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알아두라고 했잖아. 이것은 얘랑 같단 말이야. 자, 속력 2분의 속력 1과 같고, 이것은 다시 파장 2분의 이거와 같은데 이 값이 1보다 크려면 굴절률 작은 게 분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요게 바뀐다고. ni분의 n2로. 이래야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1보다 큰 값 나오잖아요. 이해 갔어요? 무엇을 외우라고? 이거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면 모든 일이 끝나죠. 근데 조심할 건 이거죠. 만약에 빛이라면 공기물 어디가 공기일까? 빛이라면 매질 원이 공기다. 빛은 전자기파로서 진공일 때, 소할 때 빠르다는 거 명심하고, 이게 만약에 탄성파라면, 소리라든지 이런 거라면 원이 미라다. 이해 갔어? 이거 주의해. 저 파가 만약에 전자기파인 빛이라면 매질이 필요 없다고. 전자기파 만약에 빛이라면 매질 1과 매질 2는 상대값이야. 이게 소한 거고 이게 밀한 거고. 그 다음 이게 탄성파. 다시 말해서 음파 정도 되는 애라면 빠른 쪽이 밀이고 느린 쪽이 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이게 이 장의 핵심 포인트. 다음, 탄성파인 이게 만약에 물결파라면 속도가 빠른 쪽이 뭐라고? 깊은 곳, 수심이 깊은 곳이고, 속도가 느린 쪽이 얕은 곳인 것까지. 시험 문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명심하시고, 저렇게 굴절이 일어나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는 일정하다는 거 명심하고. 알았어? 진동수는 1이나 2나 같다라는 거 명심하고. 오케이? 이게 이 장의 핵심이야. 네가 맨날 변하잖아요. 너는 답이. 이해 갔냐? 페이지 229쪽 파동의 굴절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이해 갔어요? 이게 전부야. 거기 있는 내용에. 물리는 개념 되게 약해. 짧고. 그런데 니들이 맨날 틀리는 거지. 자, 여러분, 모든 파는요 매질이 일정하다면 속력이 똑같아요. 명심하십시오. 모든 파는 매질이 동일하다면 속력이 일정합니다. 대신에 무언 차이냐면 봐요. 빛은 진공에서 초당 30만 킬로예요. 진공에서. 그러면 빛의 종류에는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누가 빨라요? 그거 봐요. 또 저러잖아요. 보라색이 무슨 파예요? 전자기파죠? 빨간색은요? 전자기파죠? 똑같다고요. 빛의 속도. 알겠어요? 다만 보라색 자색이 빨간색 적색보다 에너지가 세요. 그건 보라색의 진동수가 커서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빛의 속도라고 할 때 속도는 동일하다면 진동수가 보라색이 크다면 파장은 짧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파장의 에너지가 센 겁니다. 다시 빨간색은 진동수가 작아요. 그럼 파장이 길겠죠. 여러분들이 수소 전자껍질 모형에서도 배웠잖아요. 410 나노미터에서 656 나노미터 그 사이가 가시광선이란 말이야. 656이 빨간 색깔이에요. 410 그게 보라 색깔이었고요. 이해 갔어요?
파장이 짧다면 진동수가 커서 둘의 곱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죠. 민호가? 여자 목소리하고 남자 목소리 누가 더 세? 여자가 더 세죠? 기죠? 누가 더 빠르겠냐? 똑같다고 이 자식아. 또 속잖아요. 니네 빵점 맞는 지름길이 뭔지 알겠죠 지금? 둘 다 음파잖아. 둘 다 음파. 그럼 질문하자. 세다는 건 뭐가 크다는 거지? 진동수가 높다는 거죠. 진동수. 그게 음의 높이에요. 알겠어요? 파른 게가 바로 그 진동수 크기 차이라고.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센 건 이해했어요. 그럼 파장은요? 짧죠. 남자는 파장이 길겠고요. 어차피 남자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나 여자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나 똑같아야 되거든. 공기 중에 초당 340m로. 알았습니까? 명심하라고. 어이없게 틀리는 거니까 그게. 그리고 니들이 지금 갖고 있던 그 편견이 여기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니네 스스로 말하는 게. 알겠냐? 자, 거기 중간에 확대경의 파동에 굴절식 해가지고 설이 물결파를 그려놨어. 그때 흰색 선 보이지? 그게 마루야, 마루. 흰색 선과 흰색 선 사이가 무엇이다? 파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매질완이 파장이 길지? 속력이 빠르고 수심이 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왜? 입사각이 크잖아. 보이냐? 오케이? 그 다음 매질2 쪽이 흰색 선과 흰색 선 사이가 짧지? 그러니까 굴절각이 작겠죠? 파장이 작겠죠? 이런 얘기라고. 그럼 질문. 민호가 매질1하고 매질2 어디가 물결파의 진동수가 클까? 변하지 않아요만 하라 했잖아 너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넘기세요. 자, 상대 굴절률에 대한 얘기를 딱 공부를 해놨더니 뒤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굴절률 딱 써있죠? 얘들 매질완이 다 누군가 보세요. 매질완이 다 공기죠. 이런 걸 절대 굴절률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입사각이 다 똑같지? 똑같은데 어디서 제일 많이 꺾이나 봐봐. 물, 유리, 다이아몬드 어디서 제일 많이 꺾이니? 지금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많이 꺾인다는 거 보이죠? 그죠? 꺾인다는 표현이 뭔 표현인지 모르겠지, 그지? 바보들아. 많이 꺾인다. 각도가 제일 작다고. 그러면 물, 유리, 다이아몬드 중에 누가 제일 속도가 느리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느린 거야, 얘들아. 각도가 제일 작잖아. 상대 비교할 수 있지? 잘 들어. 이거 지금 빛이야. 누군지 정확히 해놔. 빛의 속력과 굴절이라고 했어. 빛의 동그라미 쳐봐. 빛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는 절대 굴절률을 써준 건데 이걸 그냥 굴절률 이렇게 얘기해. 그림에 보면 매질완이 다 공기란 말이야. 공기. 공기에서 각자 물, 유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빛을 통과시킨 거야. 법선 그려주고. 자, 법선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졌는데 빛의 입사각을 봐봐. 몇 도니 다. 그래. 다 빛이 똑같이 45도. 뭘 의미하냐면 매질 동일하지? 거기에다가 입사각 동일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속력이 같다는 걸 알아야지. 그럼 공기도 똑같구나. 매질이 똑같구나. 근데 유리는 몇 도로 꺾였어? 유리는? 자, 28도로 꺾였고, 그지? 얘는 28도로 꺾였고. 자, 물은 얼마로 꺾였나? 그래, 얘는 30도. 얘는 몇 도로 꺾였니? 19도. 그럼 상대적으로 여러분, 얘 상대 굴절률,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상대 굴절률인데 사실은 왜? 얘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공기에서 어디로? 물로. 공기에 대한 물의 상대 굴절률 아닙니까? 사실은.
얘도 뭐라고 써요? 공기에서 유리로. 얘는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상대 굴절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공기나 진공이라는 동일한 속도에서 상대적 물질로 통과하는 걸 우리가 그냥 굴절률이라고 부른다고. 절대 굴절률. 이랬을 때 누가 제일 큰가 보면 얘가 제일 큰 값이 나와요. 이해 가죠? 얘의 값은 뭐 분의 뭐? 사인 30도 분의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얘 값은 뭐가 나오고요? 사인 28도 분의, 그러니까 분자는 다 똑같이 1이겠죠? 약분을 하면. 서로 약분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누구 값이, 분모는 누구 값이 제일 커? 30도 값이 제일 크니까 분수 값이, 분모가 크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지? 이걸로 비교하는 게 바로 절대 굴절률이라고. 그걸 이 책에서는 그냥 굴절률 이렇게 쓴 거야. 이해 가니? 그래서 니네가 여기서 보잖아? 매질 1과 2 누가 빨라? 1이 빠르지? 빠르면 알았니? 속력은 얘가 제일 빠른 거야 지금. 여기서 빛속력 있지? 빛의 속력은 물이 제일 빠르고 유리고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돼. 왜? 각도가 얘가 제일 좁거든. 하지만 절대 굴절률을 보면 얘가 제일 큰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끝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걸 설명하는 거라고 지금.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다음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 봐봐. 자, 물결파는 이걸로 끝이야. 물결파는 수심이 깊으면 속력이 빠르다. 그럼 입사각이 크겠지. 그쵸? 그 얘기야. 다시 물결파가 됐던 모든 파는 속력이 빠르면 각도가 커. 알았니? 다시 말해서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한다고? 속력으로 따지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는 거지. 상대 굴절률 값은 어떻다는 거지?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지. 이거 분의 이거니까. 근데 반대로 2에서 1으로 진입해봐. 2에서 1으로 진입해봐. 그럼 상대 굴절률이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은 값이 나온다면 얘가 분모니까. 이해 갔어? 이론 별거 아니잖아.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제 생활 속의 굴절 해가지고 C 봐봐. C. 자, 생활 속의 굴절은 단순한 것이야. 오른쪽 페이지야. 물속의 단면이 젓가락이나 연필들이 꺾이는 현상. 알겠어? 그러면 결국 무엇도 나오느냐? 물속에 있는 고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혹은 지구에서 밖에, 우리 대기권 밖에 있는 별을 관측했을 때 그들의 위치는 그 위치가 정위치가 아니란 얘기야. 알았냐? 질문. 우리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알았냐? 물고기는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앞에 있게 되는 거야. 봐라. 이 물속이 여기 아니겠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선은 이걸로 보인단 말이야. 이걸로. 근데 실제로 물고기는 앞에 있다. 그래서 앞에다 놓고 찍어야 돼. 작사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말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만약 어떤 별을 보면 우리가 본 별보다 뒤쪽에 있겠냐 앞에 있겠냐? 우리가 지구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대기가 느리니까 빛이. 그럼 가서 이렇게 꺾인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별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뒤쪽에 실제로 별이 존재한다는 거지. 엄청 멀리 존재하는 거 아니야. 각도 단위가 초 단위니까. 초 단위가 뭔지 아냐? 1도를 60등분하면 분단위야. 60분의 1도가 1분이라고. 그걸 다시 60등분해. 그러니까 각도기둥금을 3600으로 나눠서 그 하나가 바로 1초야. 근데 단위가 0.001초 이 정도 돼. 그러니까 니네 육안으로는 관측이 안 되는 거지. 알았니? 됐죠? 자, 물결파의 굴절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해서 우리는 이미
물 속에 있는 물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 어떻게 앞쪽에 있다는 걸 이미 알았고, 신기루나 아지랑이가 발생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현상인데, 옛날에 그 안데스 산맥 있죠. 남아메리카에 안데스 문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잉카 문명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산 높은 곳에 짓기로 유명하죠. 걔들이 기잖아요. 높은 산 속에 성 꼭대기에 짓잖아요. 애들이. 왜? 그 스페인이나 누구 침략군들 피해서 걔들이 그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 못하도록 높은 곳에 마천루처럼 건물을 짓는데, 유적지를 발굴하는 순간에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냐면 항구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알았어요? 해발 1500m, 2000m 상공에 땅 위에 항구가 있었냐? 그러면 예전에 거기가 바다였었냐? 그것도 아닌 거죠. 왜? 예전에 거기가 바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인류가 태어나지 않을 때거든. 그렇다면 이건 과연 무엇인가? 외계인의 정거장인가? 근데 어떤 끈질긴 다큐멘터리 카메라 감독한테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카메라 감독이 뭔가 직관을 하고요. 거기서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했어요. 카메라를 틀어놓고. 6개월 만에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그게 뭘까? 졸지 말고 이 새끼야. 아, 나 진짜 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새끼가 자고 있어요. 미치겠다 아주. 재미있지 않니? 그냥 수업할까? 야, 그거 서로, 아, 정말. 참나. 그 자세가 웃긴다. 미팅 나가서 잘 새끼네, 저거. 앞에 여자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 저 쉽게 안 졸았어요. 그 마치 그 칼은 들었는데 위협은 안 했다. 그 집 애들랑 똑같네. 아이고, 정신 차려라. 신기루 현상이에요. 찍었는데 거기로 물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더래요. 그 영상을 그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거기로 물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런 자연현상을 믿은 거야. 원장감, 실제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실제 배는 없는 거죠. 물도 없고. 근데 거기에 맞게 항구를 친 거야. 할 일 더럽게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굴절 현상이에요. 대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알았죠? 다음 괄호 3번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렌즈가 모이고 퍼지는 거 있죠. 오목 렌즈, 볼록 렌즈는 요 거기다 하나 써놓을래요?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라고 써놓으세요.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러니까 볼록은 가운데가 두껍잖아. 그럼 가운데를 향해서 꺾이는 거야. 그러면 초점이 딱 일치하겠죠? 기지? 그래서 에너지가 세지고 그 부분에서 종이가 타고 그러는 거야. 알겠냐? 볼록 렌즈는. 그런데 오목 렌즈는 어떠냐? 두꺼운 게 양쪽 끝이지. 빛이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물투를 들어가게 되면 실상하고 허상을 배우거든요. 허상은 가상적인 빛의 연장선에서 모이는 빛이기 때문에 정립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실상은 뒤집어 보여야 돼요. 뒤집힌다고. 그래서 확진? 예, 확진이랍니다. 니네도 뜨고 나도 뜨고. 다시 말하면 볼록 렌즈로 사물을 바라보면 뒤집혀 보여요. 실상이니까. 오목 렌즈로 사물을 바라보면 정립 허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울은 허상이야, 실상이야? 니네 거울 있지, 집에? 거울을 봐봐. 걔들이 정립으로 보이대, 뒤집어 보이대. 똑바로 서 보이대, 뒤집혔대. 섰잖아. 그거 허상이야. 그래서 알았냐? 자, 이런 현상들이 다 굴절 때문에 렌즈에서 일어나는 허상과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 자, 어떤 쪽으로 꺾인다고? 굵은 쪽으로 꺾인다. 알았냐? 원리가 그래, 원리가. 왜 그러냐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 볼록 렌즈 얘기를 들어볼게. 자, 빛이 온다고 쳐보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 정면으로 들어와. 그럼 얘한테는 요게 면이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겠어? 법선이 있겠지. 그런데 공기 중에서 빠르겠냐? 유리에서 빠르겠냐?
공기에서 빠르지. 그럼 얘 각보다 더 작은 각으로 꼽힌다고. 그래서 꺾이는 거야. 알았냐? 문제는 여기가 또 접선이겠지. 법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얘보다는 커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모이게 돼 있어. 다 빛이. 알았어? 그래서 이쪽 두께하고 이쪽 두께가 똑같을 때, 알겠어? 똑같을 때 색 지수차가 안 나오는 아주 훌륭한 볼록 렌즈가 되는데, 이 지름이 18cm를 넘기가 어려워. 그래서 광학 렌즈라고 하는데, 얘들을 광학 렌즈는, 볼록 렌즈는 180mm 이상은 없어. 왜? 양쪽 두께를 똑같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망원경을 많이 쓴단다. 다음 가로 4번. 낮보다는 밤에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 자, 이런 말은 뭐냐면 사실은 퍼져나가는 것이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자, 낮에는 지표가 뜨겁지. 그지? 낮에는 지표가 뜨거워. 저 위는 차갑고, 근데 밤에는 지표가 차갑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밤에는 차가운 공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밀한 거예요. 소리가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지표가 뜨거우니까 소한 거죠. 공기가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낮에는 굴절이 위쪽으로 돼요. 전달이 잘 되는 쪽으로. 근데 밤에는요, 지표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낮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꺾이는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가 파도의 어떤 굴절 과정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해안선으로 다가올수록 파동의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는 거죠. 수심이 얕으니까. 역시 속력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해안가로 들어오는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죠. 볼록하게 나온 부분. 볼록하게 나온 게 곳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쑥 들어간 게 아니라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일치해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알았어? 애초에 처음에 파도 무슨 파였을까? 물결파, 둥근 원파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 가다 보니까 평면파가 된 거죠. 멀리 오니까. 알았죠? 그래서 거기 굴절 현상의 이용에 대한 얘기, 뭐 안경도 있고요, 광학 기기도 있고요. 지구 내부 구조 분석이라는 건 무슨 파를 이용한 거죠? 지진파를 이용한 거예요. P파, S파. 그 중에 S파는 어디를 통과 못한다? 액체를 통과 못하죠.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찾아낸 거고요. 굴절 당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농도가 진해지면, 예를 들어 빛의 속도가 좀 더 느려지겠죠. 거기서는. 그죠? 농도가 진해지면서 밀해지니까 그런 걸 이용한 겁니다. 알았죠? 자, 페이지 232쪽도 그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신기루 현상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 빛의 굴절 현상 보여줬고요. 맨 밑에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 대한 소리 굴절도 보여줬습니다. 됐죠? 233쪽 봅시다. 1번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습니다. 1번 파동이 진행할 때 에너지와 함께 매질이 이동한다. X입니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죠. 다음 2번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다. 맞습니다. 횡파는 S파가 있고 물결파가 있어요. 다음 3번 종파의 예로는 음파, 지진파의 P파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파동의 변이를 위치와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왼쪽 그래프는 파장을 알려주고요. 위치이기 때문에. 오른쪽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파장이라 부르고요. C는 뭐라 부른다? 주기라 부르는데 진동수는 뭐라고 불러요? C분의 1입니다. 진동수는. 알겠어요? 진동수는 C분의 1이라고 부르는 거죠. B는 뭐라 부른다? 진폭인데 진폭은 기준점으로부터 최고로 매질이 이동한 지점이에요. 그래도 위쪽 양의 진폭도 있고 음의 진폭도 존재합니다. 3번 A에서 B로 진행하는 2초가 걸리는 파동의 모습이면 여러분 왼발 오른발이 몇 번 있나요? 4번 있죠?
밑에 거만 세면 되잖아. 오른발 4번 있는 거 아니야. 이해 갔어? 그런데 2초야. 왼발 오른발 한 번당 몇 초? 2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 지금 파장이 4개가 있는데 1파장당 2분의 1초란 말이야. 주기가 2분의 1초란 얘기야. 그럼 진동수는 2Hz가 되겠죠. 진동수는 2Hz. 곱하기가 1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12m니까 1파장이 3m가 될 겁니다. 이해 가요? 1파장이 3m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았고 2번 맞았고 3번 속력이란 0.5초분의 3m도 답이 되고요. 3 곱하기 2도 답이 됩니다. 6m/s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도 답이고 주기분의 파장도 답이 되는 거다. 4번 파장이 0.5m이고 진동수가 6Hz 곱해봐 얼마 나와? 3 나오지? 답은 3m/s야. 됐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에 외워라. 5번 그림과 같이 실험장치를 이용한 빛의 굴절 실험에서 질문해 볼까? 지금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지 빛이. 그지? 그러면 속력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들어가는 거네? 얘 굴절률은 상대 굴절률은 1보다 크겠냐 작겠냐? 1보다 크지요? 그죠? 분모가 느린 놈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자 I를 증가시키면서 굴절각 R을 측정했다 할지라도 sin R분의 sin I 값은 동일해. 그게 스네리 법칙이야. 이해 갔어? sin R분의 sin I 값은 동일하다. 알겠지?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된다. 이게 스네리 법칙이라고.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각도가 커지잖아요? 이 입사각이 커지면 이 굴절각도 같이 커져요. 뭐분의 뭘로? sin i분의 sin 세타 값으로. 여기선 i를 r로 잡았고 세타를 i로 잡았잖아. 스네리 법칙이 성립한다고. 니은만 일정하다. 6번째 또 질문. 이거 상대 굴절률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죠?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 공기에서 빠르지? 그래서 얘는 비친 걸 금방 알아채야 된다고. 니네한테는 빛 아니면 음파 아니면 물결파밖에 안 나와. 근데 빛만 유일하게 전자기파잖아. 금방 알아채라고. 알았어? 입사각의 크기보다는 굴절각의 크기가 더 작다. 맞죠? 빛이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에서 빛의 진동수보다 물에서 빛의 진동수가 작다. 민호가 뭐가 답이야? 이거 옳게 고쳐봐.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다가 답이에요. 다음 공기에서 빛의 속력보다는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느리다. 맞았죠? 다음 7번 설명할 수 있는 파동의 성질을 쓰세요. 얘들 쭉 읽어보니까 다 뭐겠어? 굴절이죠 뭐. 굴절. 됐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굴절이니까. 알겠어요? 굴절을 일어나서 온 것은 사실은 그 신기루 같은 경우도 공기 중에 어떤 물방울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굴절, 무지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지개도 여러분 뒤집어 보인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부가 위아래,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번 굴절을 하면 똑같이 보일 수도 있죠. 같은 위치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번 이렇게 딱 된 거는 뒤집어 보인 거 사람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뒤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막 뒤집혀 보이는 데가 있고 정속으로 보이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신기루라고 일컫는 건 뭐예요? 정속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신기루라고 하죠. 알았어요? 자, 여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숙제 안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지? 몇 번까지요? 페이지 239쪽까지 숙제입니다. 지난번 전자기파 숙제도 있겠죠?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테니까 절대 빼먹지 말기를. 자, 이제 전반사와 전자기파를 배우게 됩니다. 숙제 잘해와요. 다음 시간에 문풀 할 때니까.
자, 전반사와 전자기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반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 봐요. 우리가 전반사를 들어가기 전 참고로 반사란 무엇인가? 반사는요, 빛이 일부가 동일한 매질로 진행하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빛이든 소리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꺾이고요. 굴절을 했다는 얘기죠. 일부는 반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반사고요. 파란색이 뭐예요? 굴절이라는 거죠. 이때 특징은 우리 이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하죠? 그래요. 이걸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각은 무슨 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굴절각이라고 했죠. 자, 이 각은 무슨 각이라 할까요? 반사각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반사한 빛의 세기는 입사한 빛의 세기보다는 약하겠죠. 왜? 일부가 굴절해서 같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이들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왜? 매질 1하고 2 중에 입사일 때의 파동의 진행 방향과 반사했을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의 속력은 어떻다? 동일할 거니까. 이해 갑니까? 속력은 동일할 거라고요. 지금 현재. 아셨어요? 그러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 속력은 변하지 않는 건데 저런 거를 우리가 입사각, 반사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굴절각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럼 참고로 전반사가 무엇이냐? 전반사는요, 빛이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파란색의 굴절각이 나오지 않고요, 전부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말해요. 알았습니까? 자, 이런 현상이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돼요. 보세요. 전반사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자, 빛을 갖고 예를 드는 겁니다. 매질 1하고 2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어디가 미래요? 얘가 미라다는 거 알겠죠? 이해 갔어요? 대체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이거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각? 자, 입사각을 최대로 늘리면 몇 도까지 늘릴 수 있다? 90도까지 늘려봅시다. 굴절각이 몇 도가 될까요? 90도를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당연히 안 넘죠. 왜? 지금 상태라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왜? 뛰어내리고 싶어? 한번 뛰어내려, 이씨.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소에서 밀로의 빛의 진행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봐요. 2, 1 여기서 빛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빛이 요걸 무슨 각이라고 한다? 입사각. 요걸 무슨 각이라고 하죠? 이래서 어떤 각이든 각이 크면 속력이 빠른 거예요. 여기가 밀이에요, 소요? 여기 소입니다. 똑같은 매질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입사각을 계속 늘리면 굴절각이 90도일 때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보세요. 이 입사각을 계속 늘려요. 알겠습니까? 그럼 굴절각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막 커지다가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 있는 이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매질에 따라 달라요. 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입사각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I라고 하고, 얘를 세타로 할게요. 세타 1 굴절각을 I, 근데 얘가 세타 2 보세요.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사인 누구 분해? 분모가 얘입니다. 얘가 분모의 애들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2에서 1으로. 그래서 1이 분모가 됩니다. 사인 i분의 사인 세타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사인 90도 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이 두 값이 어떨까요? 같아야 됩니다. 굴절률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입사각을 막 키웠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을 주입시키면 얘들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보세요. 각을 막 키우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각이. 굴절각이 몇 도가 되었어요? 90도가 된 거죠. 이 각도를 무슨 각이라고 한다? 이 입사각을 뭐라고 한다?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임계각.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고 싶으면 이 각보다 더 큰 각을 입사시키면 얘는 들어간 입사각만큼 굴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도, 임계각보다 5도 더 큰 각으로 입사각을 시키면 임계각 플러스 5도가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사각이 임계각 플러스 5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굴절각이 그만큼 커져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90도를 넘어가 버리겠죠?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전반사가. 그러면 우리는 전반사의 조건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어디에서 어디로 입사를 해야죠? 밀에서 어디로? 밀에서 소로. 알겠습니까? 이 밀에서 소로 입사해야 됩니다. 이래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밀에서 소로 입사한다. 두 번째, 입사각이 무슨 각 이상을 써야 된다? 임계각 이상을 해야 된다. 임계각이 무슨 각이라고요? 굴절각 90도일 때의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각을 주면 얘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임계각 이상의 빛을 쏩니다. 요 정도의 빛을 쐈어요. 그럼 얘한테는 각이, 입사각이 이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굴절을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굴절을. 결국 사인 이 각분의 사인 이 각을, 그러니까 사인 이 각분의 사인 이 각을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결론을 따져 전반사의 조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거기 그림이 페이지 240쪽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 준 거야. 그 그림을 바라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빛은 밀에서
소로 입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빛은 임계각 이상의 입사각을 가져야 된다. 대신 임계각이 무엇이냐? 굴절각이 몇 도인? 90도인 값이다. 알겠어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죠. 사인 90도는 1이니까 결국 임계각이라 하면 사인 i분의 1 값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사인 i분의 1 값이 굴절률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이게 루트 2가 나왔어요. 얘 임계각 몇 도일까요? (45도겠죠) 고이 맞아 니네? 사인 45도도 몰라? 평소에 응용이라는 걸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리대로 살다 보니까 평범한 중산층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남들보다 조금 1만 더 생각하고 0.1만 더 걸으면 부유한 삶을 산다고. 그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엄마 아빠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사신 거라고. 편하게 살았다가 니네처럼 돼. 정신 차려. 왜 배운 걸 이용도 안 하고 멍하니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쳐다보고 있고. 아 정말 답답하네. 그 페이지 240쪽 밑에 전반사 현상의 관찰, 그것도 그 얘기야. 알겠지? 전반사 현상의 관찰도 그 얘기다 지금 얘기가. 알겠죠? 일단은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해라. 밀에서 소로 입사해야 되고 임계각 이상의 입사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241쪽에 전반사의 특징이 있을 거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이다. 알겠니? 동그라미 1번 읽어봐.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느리다는 건 밀한 거고 빠르다는 건 소한 거지.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임계각이 무슨 각이 90도인 각이라고? 굴절각이 90도인 입사각을 말하는 거야. 임계각이. 알았냐? 굴절률과 임계각에 대한 얘기야. 굴절률이 크다면, 얘들아 니네 굴절률이 크다는 게 뭔 뜻이었지? 굴절률이 크다, 속력차가 크다는 뜻이다. 알았지? 속력차가 큰 물질이면 임계각이 굉장히 작아. 금방 90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봐봐. 각도가 속력이라고 했어. 지금 얘가 있고 옆에 이렇게 옆으로 하나 더 나오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 이렇게 두 개를. 그럼 굴절각, 상대 굴절률 값을 보면 이거분의 이거 값이거든. 알겠냐?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들의 상대 굴절률은, 자, 이 검은 색깔은 이거분의 이거일 거고 이 빨간 색깔은 이거분의 이거일 거야. 맞아 안 맞아? 지금 같은 각도를 벌려놨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컸지. 컸다는 건 속력이 어떻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지? 속력차가 크다는 거라고. 속력차가 크면 임계각이 작아질 수 있다고. 왜? 얘가 이만큼 벌렸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굴절각이 안 갔는데 얘는 이만큼 갔잖아. 그럼 90도가 될 때 얘가 더 빨리 돌아간다는 거야. 빨간 색깔이. 알았어? 이해 갔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 자, 이 빨간 걸 지우고 이럴 경우는 어떠냐? 이럴 경우는. 자, 검은색을 집어넣으면 이 검은색이 되는데 파란색을 집어넣어도 이러한 각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매질완을 일정하게 놨을 때, 아까는 매질2를 일정하게 놓고 매질완을 바꾼 거고, 지금은 매질1을 일정해 놓고 매질2를 바꿨을 때, 알겠냐?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야. 이거분의 이거. 이해가지? 그런데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작다는 걸 잘 보라고. 알았어? 이 파란 색깔은 요만큼 각만 꺾어도 이만큼 각이 굴절이 되는데 이 검은 색깔은 여기까지 가야 이 각이 유지된다고. 그럼 누가 먼저 90도에 도달하겠어? 파란 색깔이 먼저 도달하겠지. 그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기각이 작다 이런 얘기야. 굴절률이 크다 무슨 뜻일까? 파란색, 검은색 굴절률이 크면 파란 색깔이야. 속력이 느린 애들. 이 굴절률이란 말을 잘 들으라고. 이게 절대 굴절률이라고 써놓으라고. 거기다 절대 굴절률이라고.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란 말이야. 알았어? 내가 니네 반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데 개조를 시켜야 될 니들이 정말 공부 안 한다. 중학교 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많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야, 니네 친구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전혀 저한텐 약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네들 오늘부터라도 모든 활동을 끊고 공부만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전교 1등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주변 애들이 깜짝 놀라게 그런 욕망과 꿈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어디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실천하기 전부터 무너져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합리화예요. 난 이래서 안 돼. 그리고 혹은 내가 해서 뭐해? 이런 말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세계 갑부들 보시면 저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부모를 잘 만나서 그 재산을 더 불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갖고 있는 재산보다 처음에는 적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처음에는 적었어요. 최고의 갑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정도의 돈을 모은 거지,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돈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뭐를 했다는 겁니까? 쌓았다는 거고요. 니들은요,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럼 깎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깎지는 말아야죠.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은 등수라는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뭐를 해야 될까 했더니 니네가 실천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말하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요. 니들 친구 중에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허세가 그득한 친구예요. 한방.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노름, 혹은 도박, 혹은 로또예요. 한방을 위해 살아요, 그 친구는. 또 하나 친구는 되게 그냥 성실해요.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고 돈을 벌죠. 20살. 똑같습니다, 둘 다. 25. 좀 뭔가 차이가 있어요. 30, 35 넘어가 보세요. 그 친구가 로또에 맞고 그 친구가 도박으로 돈을 벌고 그 친구가 노름을 해서 돈을 번다? 세상이 바뀌어야지 그럼. 그러면 아까 B라는 친구가 뭐부터 했다고 그랬죠? 알바부터 했다고 그랬죠? 닥치는 대로. 시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자네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루 동안에 자기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은 딴 건 모르겠지만 몇 시간은 공부를 하겠다. 이거를 나는 3일만 지켜보자, 5일만 지켜보자, 일주일만 지켜보자. 쓸데없이 한 달간 계획표 짜고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간만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게 지켜졌으면 그게 세이브가 될 것 같죠. 그렇게 일주일을 또 해야 그게 전주가 세이브가 돼요. 그렇게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내가 10분 졸았으니까 오늘은 10분간 안 졸아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는 시간을 줄여보자. 뭔가 자기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계획표를 짜서 움직여야지. 지금같이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은 가난을 못 면합니다. 니네는 지금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명심하세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벗어나려고. 근데 와서 졸아요? 칼 맞을 일입니다. 칼 맞을 일. 어? 집에 있는 돈 훔쳐다가 노름하는 것만 그렇게 불효인 줄 아세요? 지금 집에 있는 돈 훔쳐갖고 너네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한 적 있었어요? 더군다나 니네 반에? 오히려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가 없죠. 니들 이름도 제가 못 외워요, 지금. 이제 좀 외운 거예요, 제가. 초반에 이름도 몰랐다니까요? 왜 수업만 하다 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아니야, 지금 보면. 야, 교감이 돼야지, 선생님이랑.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니네는 배우는 사람이고 이게 교감이냐? 그게 아니잖아. 내가 처음 내가 사적으로 니네한테 문자 보내고 막 그랬던 거야. 숙제 했냐고 안 했냐고 막 이러면서. 진짜 정신들 차려. 자, 전반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냐면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세기가 세야 사실은 멀리까지 빛을 보낼 수 있거든. 매질이 동일할 때. 알았어? 근데 전반사를 이용하게 되면 멀리 있는 곳까지 빛을 세기를 조절하지 않고도 보낼 수가 있어. 에너지 손실 없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반사를 하면 에너지가 손실되거든. 빨간색은.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쳐보자. 파란색이. 그럼 얘는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반사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을 하면 빛이 약해진다고. 가다가 반사하고 가다가 반사하고 가다가 반사하고 이러면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 계속 진행하면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반사로 어떤 특정한 반사만 일으켜주면 멀리까지 빛의 세기가 손실을 입지 않으면서도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이게 전반사의 특징이거든. 이걸 이용한 게 누구냐? 바로 광섬유야. 광섬유. 알겠냐? 광섬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광섬유에 대해서 보여줄게. 봐봐. 자, 광섬유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니들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거든. 근데 얘가 속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겉유리가 있어. 이렇게 이 안쪽으로 속유리가 있고 겉유리가 있는데 이 속유리를 우리는 코어라고 얘기해. 코어. 이 겉유리를 클레이딩이라고 부른다. 이때 빛이 속유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면 속유리는 밀어야 되고 겉유리는 소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빛이 속유리를 주입시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전반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 이 각도 있지, 각도. 입사각을 임계각 이상만 준다면 모두 굴절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얘들은 각도가 초단이란 말이야. 생각해봐. 1도 사이에서 3600개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건 회선을 의미하거든. 전반사 빨간색 하나가 회로 하나예요. 회로 하나. 전화기로 따지면 전화 회선 하나.
그럼 니네 1도가 3600초라고 했는데 그 초도 또 10,000분의 1로 줄여봐.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이 회선 하나로 수백만, 수억만 개의 전화 회로선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어떤 속도로? 빛의 속도로. 하지만 이게 끊어지면 수리가 어렵거든. 너무 얇아서. 그래서 근거리 네트워크에만 지금 이용하고 있어. 그냥 같은 건물 내 이런 것만. 알았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이 보이죠? 구멍 뚫린 플라스틱 컵, 그 다음에 광섬유, 그 다음에 레이저, 물고기 수면에 비쳐 보이는 거, 전반사에 대한 얘기, 전반사에 대한 얘기 다. 그 다음에 생활 속 전반사의 이용 과정 보이죠? 망원경, 잠망경, 특히 여러분 쌍안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상이잖아요. 지상, 쌍안경이. 지상이기 때문에 그 접사로 하죠. 오목 렌즈예요. 눈이 접안 렌즈가. 왜? 정립 허상으로 보여야 되거든. 니네 쌍안경 보면 사람이 똑바로 서서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서 보이는 건 다 허상이라고. 그래서 천체망원경은 뒤집어 보이거든. 근데 니네는 별이 뒤집혀도 뒤집힌 줄 모르잖아. 그게 이제 케플러식 망원경이고요. 지상망원경은 다 갈릴레이식 망원경이에요. 접안 렌즈가 오목인. 그것도 다 잠망경, 쌍안경은 다 양쪽 눈으로 보기 위한 전반사를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광섬유를 이용한 장식품은 너무 많고요. 그 다음 내시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전반사를 이용한 거예요. 내시경도. 다이아몬드 얼만큼 빛이 광채가 골고루 나타나냐. 안에 들어가 전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빛이 산란으로 보면 반짝반짝 보이는 거. 광 케이블은 당연한 거고. 넘기세요. 광섬유 나왔죠? 선생님이 다 설명했죠. 광섬유. 그죠? 여러분 피부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알았니? 클레딩, 코어 그것만 조심하세요. 클레딩, 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통신을 이용하는 과정은 정보의 컨버터가 있어요. 컨버터.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걸 광통신으로 보낸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목소리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아날로그를 이 빛의 신호로 바꾼다는 건요. 디지털로 바꾼다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로. 알았어?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데 거기 보시면 자 봐요. 우리가 일단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전기 신호로 바꾸거든. 전기로 바꿔주는데 그 전기 신호가 첫 번째 송신기 보세요. 전기 신호를 뭘로 바꾼다? 빛의 신호로 바꾸는 거 있죠. 전기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음성 신호 이런 것들 다 빛의 신호로 바꾸는 게 그게 ADC라고 컨버터예요. 걔가 바꿉니다. 바꿔서 빛의 신호로 광섬유를 따라 진행한 걸 다시 빛을 뭘로 바꾸는 거죠? 전기 신호나 아니면 음성 신호 같은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게 보통 이제 그 DA라고 하죠. DAC라고 합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그래요. 알았습니까? 바꾸는 장치 자체가 수신기라고 합니다. 그런 걸 수신기.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이진법이죠. 여러분들 알아요? 이진법 0과 1의 신호요. 빛 갖고 0과 1의 신호를 뭘로 만들 수 있겠어요? 켰다 껐다예요. 그 0, 1이에요. 그게. 알았습니까? 그런 신호로 굉장히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광통신의 장단점을 한번 볼까? 장점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가장 특이한 게 뭔 것 같아요? 도청이 어렵다예요. 여러분 도청 알죠? 도청. 주파수만 제대로 맞추면 걔를 다 잡아낼 수 있어. 왜? 전자기파라는 건요. 전파라고 하는 건 모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WDMA라는 방식 같은 거 있죠. 니네 전화기가 그런 방식인데 니네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리층으로 쏴 올라가요. 전 세계로 퍼져요. 얘가 샥. 근데 니네가 전화를 한 놈이 바로 옆에 있어요. 쫙 퍼지는데 거기 선에 잡히는 거예요. 수신기로. 개인 송신기와 수신기를 갖고 있는 게 그 방식이에요. WDMA 방식. 삼성이 한 거. 그럼 그걸 송신기를 가지고 수신기를 가지고 내가 이디오피아를 가든
남극을 가든 왜? 전리층으로 빛은 도니까. 그 얘기는 그 수신 장치를 내가 딴 데서 또 하나를 그대로 받으면 똑같은 송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수신을. 알았어? 그게 도청이라고. 알았냐? 근데 얘들은 이 빛의 신호를 따내야 되잖아. 그럼 빛이 사라져 버려요. 정보가 안 간다고. 가야 뭔가 들을 거 아니야. 근데 끊겨. 뭐 하려고 그걸 연결하려고 하면 따낼 수가 없어. 도청이 어려운 거야, 얘들은. 알겠어? 그런 얘기다. 대용량 정보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어서 장거리 통신에 유용한데 단점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수리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 에너지 손실이 적어 광중폭기를 설치하는 구간사이의 거리가 길다. 손실이 적다는 얘기지 손실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얘들 중간중간에 자동차에서 기름 넣어도 쓰지 광진폭기를 써야 될 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계보다는 기계장치보다는 훨씬 거리가 멀다는 얘기지. 지금 달리는 자동차보다는 연비가 훨씬 좋다는 이런 뜻이야. 단점, 화재나 충격에 약하고 한번 끊어지면 연결하기 어렵고, 그 다음 광섬유 연결 부위에 아주 작은 먼지가 끼거나 틈이 생기면 광통신이 불가능해지고 예민하다는 거야. 전기도선 사용한 통신 방법에 비해서 설치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됐습니까? 광섬유 하나가 되게 비싸요. 여러분 구리선 1m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구리 전선 1m 얼마일 것 같아요? 오, 와우, 34,000원 정도 돼요. 10m면 얼마예요? 34만 원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전제품 뭐 팔아요 뭐 사요 하는 사람들 봤어 혹시? 뭐 가전제품 사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뭔지 알아요? 커다란 냉장고 이게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자기 유도 배웠잖아요. 전자석이 있습니다. 그 솔레노이드 그 구리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쭉 펴가지고 그게 돈이에요. 그거 하나 끄집어내면 3, 4만 원 하는 거죠. 네? 줄 섰습니다. 구리선은요. 재활용이 가능해요. 금속은. 알겠어요? 몇백 그램 하면 돈이에요. 바로. 약국에 바카스입니다. 약국에 바카스. 약국은 바카스를 현금으로 하거든요. 갖다 놓으면 팔리니까. 구리선이 그래요. 그래서 옛날 IMF 시대라고 알아요? 니네 태어나기 전에? IMF 시대? 그때 한국전력공사가 산속에 있는 전봇대에 횃불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나중에 뭐 가족들이 잡히고 그랬거든요. 트럭을 대고 할아버지는 운전하시고 할머니 망보고 아들, 아버지 가서 자르고 전선을 잘라가는 거야. 1m만, 아니 10m만 잘라도 얼마예요? 34만 원이니까. 일당 죽이죠. 전선 도둑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비싸요. 광섬유는. 알겠어요? 자, 243쪽 봅시다. 1번 전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여기 잘 들어요. 굴절률이 작다는 게 뭔 뜻일까? 이거 절대 굴절률이지. 굴절률이 작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잘 생각하세요. 공기에서 어떤 매질로 빛이 들어가. 굴절각이 어때야 굴절률이 작을까? 굴절각이 어때야 어차피 입사각은 똑같잖아. 공기에서 들어가니까. 굴절각이 어때야 굴절률이 작을까? 커야죠. 이해 갔어 지금? 굴절각이 크면 속력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굴절각이 어때야 밀한 거예요? 굴절각이 커야 밀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굴절각이 커야 밀하고 굴절각이 작으면 소한 거라고요. 굴절률이 참. 굴절률이 커야 밀한 거라고요. 속력이 느린 애라고. 왜? 어차피 그 매질의 속력분의 공기의 속력 아닙니까? 굴절률이라는 게. 그 지금같이 굴절률이 작은 매질 그러면 얘는
굴절각이 크다는 뜻이에요. 속력이 빠르죠? 그럼 소하다는 뜻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는 게 전반사인가? 아니잖아. 밀에서 소로 가야 그게 전반사거든. 그러니까 1번 같이 그렇게 바꿔놓고 설명하면 니네 100% 틀려요. 민호가 1번이라고 있지 빠마. 좀 오른쪽 페이지 왜 왼쪽을 쳐다보고 지랄이야. 아, 내가 마스크 썼다고 안 보일 줄 아냐?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오늘. 다리 떨지 마. 두 다리 쭉 뻗어. 들어. 다리 두 다리 쭉 뻗고 들어봐. 그대로 있어. 이씨, 기분 나빴어. 10분도 못 버텨. 두 번째,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이다. 맞죠? 자, 세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아야 커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굴절 실험 장치에 물을 채우고 레이저 빛을 비춥니다. 빛의 진행 방향을 관찰한 실험 결과예요. 가능한 것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조건 물속에서 그게 굴절각이 됐든 입사각이 됐든 물속이 무조건 어때야 돼요? 각도가 작아야죠. 이해 가요? 그러면 기억 한번 보세요. 봤더니 맞죠? 법선과 이루는 그 흰색 부분에 거기가 공기 중이잖아요. 거기가 물속이 법선과 이루는 각보단 크잖아. 맞았습니다.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니은 한번 볼래요? 어떻습니까? 이거 일어나요? 이런 거 안 일어납니다. 소에서 밀로 갈 때는 절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니은은. 아셨죠? 무조건 꺾여 들어가야죠. 그리고 굴절각이 작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 디귿은 어떻습니까? 디귿은 오히려 물속이 각이 크죠? 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물속이 각이 좁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은 어때요? 이건 맞는 말이죠. 리을이 바로 전반사라고요. 밀에서 소로 갔을 때. 아셨어요? 3번. 빛이 임계각 30도인 매질 A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1번. 굴절각이 0도이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거기에 선생님 전반사가 일어났는데요 하지 마세요.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그래도 써 있고요. 일부는 반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일부는 반사할 수 있고 일부가 굴절이 된 건데 굴절 선을 잘 보세요. 횡선을 긋고 있잖아요, 점선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 임계각은 지금 60도인 겁니다. 아셨어요? 30도. 왜? 굴절각이 90도니까 지금 일부가. 그렇다면 굴절각이 몇 도이고 90도이고 반사각은 30도이다. 이건 여러분 반사각 30도는 일부가 그렇게 반사가 된 거지 전체의 반사각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막 뒤지고 섞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확실한 사실은요. 얘는 입사각 30도로 쐈더니 굴절각이 90도가 된, 그래서 우리는 이 30도를 임계각이라고 부르는. 그 옆에 있는 30도는 뭡니까? 일부의 일부. 일부가 반사된 거예요. 그거는.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두 번째, 입사각이 45일 때 전반사 일어나죠? 30보다 큰데. 이해 갑니까? 질문. 얘는 그럼 임계각이 30도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인 90도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 굴절률이. 사인 90도분의 사인 30도가 되겠죠? 이해 가야 한가요? 지금 30도에서 90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들의 상대 굴절률은 사인 90분의 사인 30이 될 겁니다. 됐죠? 그게 바로 상대 굴절률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뜨겠죠? 2분의 1 맞죠? 2분의 1 뜨겠죠?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맞죠? 그렇게 뜨겠죠? 얘 값이. 아셨어요? 자, 그 다음 4번. 전반사를 이용한 예로 옳은 것만을 찾아보자. 신기루가 굴절 아닙니까? 신기루 빼곤 다 답이죠. 신기루 빼곤 다 답일 거예요. 다음 5번. 광섬유에 대한 설명 중에 괄호안에 알맞는 말을 쓰십시오. 자, 광섬유는 빛을 전송할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으로 굴절률이 뭐라고요?
굴절률이 클레딩 있죠. 클레딩 속력이 빨라요, 느려요? 클레딩 빨라야죠. 빠른 애들은 굴절률이 작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굴절각이 크니까.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이 굴절률이 큰 코어 부분을 감싸고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굴절률로 많이 물어봅니다. 소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쉬운데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소하다는 건 굴절률이 작다라는 겁니다. 밀하다는 건 굴절률이 크고 속력이 느리다는 뜻이라고요. 이해 갑니까? 코어에 입사된 빛은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여섯 번째, 광통신 과정에서 각 장치의 역할을 옳게 연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송신기 무슨 역할 합니까?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꾸는 컨버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광섬유는요, 전반사로서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죠. 수신기는요,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회복시켜주는 컨버터입니다. 아셨죠? 자, 244쪽. 자, 전자기파입니다. 자, 전자기파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자기파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알겠냐? 전자기파는 뭐라고? 빛이 전자기파에 속해 있어, 빛이. 알았어? 특히 우리가 말하는 전자기파. 가장 중요한 거. 매질이 필요 없다야. 되게 중요한 거야. 매질이 필요 없다. 알았어? 이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을 애매하다 멈추기엔 좀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전자기파를 나갈 거야.